36년 만에 탑건의 후속작이 개봉했죠. 만일 토르와 마블에 별 관심이 없다면, 영화관에서 뭘 볼지 모르겠다면 개인적으로 이 영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탑건 1은 당시 최고의 공중 액션 영화라는 평가와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흥행을 거둔 영화로 어리고 풋풋한 톰 크루즈를 만나볼 수 있는 영화죠. 탑건 1은 인간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어떻게 영웅이 탄생하며 천재와 영웅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천재 파일럿 매버릭은 전투 한 번 없이 홀로 적기를 전부 후퇴시킨 공로로 탑건이라는 최고의 파일럿 육성기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고의 엘리트들과 그러며 실력을 쌓았고 교관과 사랑에 빠지고 치열하게 1, 2위를 다투며 빛나는 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최고의 친구이자 동료 구스를 잃게 되고 큰 낙심과 방황을 겪습니다. 사실 매버릭은 그 천재성만큼 독단적인 인물이었기에 공중전의 기본 전략인 팀플레이를 자꾸 어기는 인물이었죠. 그의 기술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였지만 동료들은 팀을 버리는 그에게 등을 맡기진 않았습니다. 허나 구스의 죽음 이후 매버릭은 그의 옆에만 있다면 그 누구도 죽지 않는 다른 방향의 천재이자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동료들을 구하고 열세의 상황에서 모두를 생還시켜 전설로 등극하게 되죠. 사실 탑건 1의 엄청난 흥행으로 인해 후속작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1편의 작품성을 망치고 싶지 않던 톰 크루즈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36년 만에 후속작이 개봉한 거죠. 개봉까지 참 어려웠던 만큼 탑건2 매버릭은 전작에 대한 철저한 존중, 그에 걸맞는 메시지를 포함한 훌륭한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매버릭은 괴짜, 이단아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의 코드네임이 매버릭이었던 건 그만큼 영화 속 톰 크루즈도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였던 거죠. 그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편 이후 매버릭은 꾸준히 파일럿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지만 그를 덮을 만큼 또 많은 사고를 쳤기에 부속관을 잡는 대신 탑건의 교관이 되어 새로운 천재들을 키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실 단순한 육성 임무였다면 그보다 어울리는 일들도 많았겠지만 이번 육성의 목적은 극한의 기술과 정신력이 아니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극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기에 그의 경험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리고 오만한 천재였던 매버릭은 세월을 통해 노련한 맹수가 됐습니다. 이 맹수는 천재들에게 다시 돌아가 각자의 한계를 마주케 하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이 애송이들이 맹수이자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길을 골라준 거죠. 사실 이런 류의 영화엔 일종의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평탄을 치는 그런 내용 말이죠. 대충 교관과 학생 사이에 기싸움 좀 붙이고 꼰대라고 무시했는데 사실 엄청난 사람이고 거기다 학생 간의 로맨스 좀 넣어주면 영화 한 편 뚝딱이거든요. 그러나 탑건 매버릭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마치고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죠. 임무의 날은 점점 가까워졌고 공군은 그들의 죽음을 감안하고 임무를 시작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버릭은 직접 전투기를 몰며 모든 코스를 한 개 이상으로 뚫어냈고 직접 임무에 뛰어들어 목표를 달성하고 훈련생들을 전부 생還시킵니다. 마지막엔 훈련생들의 도움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2번이나 구해지죠. 그 과정에서 끝내주는 장면과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영화는 매버릭을 압도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그가 있어야만 넘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제시해 그들이 빠르게 결속하게 했죠. 가장 앞자리에서 모든 책임과 한계를 극회하여 구시대의 지혜와 경험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아버지 세대의 전성기가 얼마나 빛나고 뜨거웠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선대와 같은 과정과 젊음을 지나고 있음을 느끼게 했죠. 하지만 세월 앞에 모든 것은 낡아가고 노쇠하기에 젊은이의 힘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조금씩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들은 뜨겁게 하나가 되어 불가능을 하나씩 뚫어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친밀하신가요? 그분들에 대한 존경을 여전히 품고 계신가요? 농경시대 부모님은 또 노인은 존경받고 귀히 대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농사와 날씨 또 각종 질병 및 어려움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혜를 품고 있었기에 공동체를 돌보며 그들에게 비전과 답을 제시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흔히 판타지에서 등장하는 엘더 드래곤, 장로 엔트 같이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존재의 개념도 여기서 제시된 거죠.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은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너무 빨리 변화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기에 지혜의 전수는커녕 키오스크 하나도 똑바로 쓰기 버거워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나이 많은 분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지혜는 주목받지 못하고 웬만해선 쓸모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지금의 시대에도 앞으로도 변치 않을 지혜의 중요성과 쓸모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대안이 생기고 세상의 구조는 바뀌어가지만 변화는 늘 새로운 시련을 낳고
반드시 몇 번은 절벽 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전 세대의 역할이자 계승된 지혜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월의 한계를 넘어 그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역할이란 거죠. 물론 시대 상황에 따른 경제적 차이도 있었지만 부모 세대의 삶이 같은 나이에 우리보다 더욱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던 건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그땐 죽어라 살면 집과 차를 살 수 있었잖아 같은 주제를 떠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부모님 세대의 전성기가 생각보다 찬란했고 인생은 생각보다 더 많은 책임으로 가득했으며 힘겹게 그 삶을 돌파해 오셨다는 거죠. 클래식이 클래식이라 불리는 건 그것이 그저 과거의 유물이어서가 아닌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분들의 찬란했던 과거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언론은 MZ세대라며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갈라치고 젊은 층은 기성세대를 꼰대와 틀딱이라 부르며 혐오하고 자신들의 절망을 떠넘깁니다. 물론 이 모든 사회 현상엔 저마다 마땅한 이유들이 있긴 했죠. 하지만 기성세대들의 치열했던 삶엔 IMF를 뚫고 어린 핏덩이를 길러낸 의지가 있었고 그분들의 삶을 읽어내며 움튼 지혜들이 있습니다. 삶이 더욱 막막할수록 우린 과거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예술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통 성공한 전작에 비해 후속작이 졸작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작에 대한 존중과 계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탑건 매버릭은 참 훌륭하게 전작을 계승한 탑건 1을 잇는 명작이라 부를 수 있겠죠. 때론 우린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삶이란 어떤 무기셨을지 문득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그 모든 세월을 언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롭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